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참석하신 분들 발이 전부 구름 위에 올라간 것 같은데, 박 회장님 1시간 동안 강의 들으니까 어떻게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시죠? 예, 다시 땅으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이 노장사상의, 이 도가사상의 대가인 장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장자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장자의 친구가 해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명가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명가는 서양 같으면 소피스트입니다. 원래 같으면 논리학자예요. 둘이 굉장히 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다리 위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 호수 물속에 피라미드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피라미드를 보면서 그 피라미드들이 참 즐겁게 놀고 있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인 해자가 자네는 피라미드가 아닌데 어떻게 피라미드가 즐거운지 안 즐거운지 어떻게 아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가 자네는 내가 아닌데 내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자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해자가 있다가 맞아, 나는 자네가 아니니까 자네가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 마찬가지로 자네는 피라미드가 아니니까 피라미드가 즐거운지 즐겁지 않은지 어떻게 알아 자네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장자가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 보세요. 자네가 피라미드가 즐거운지 안 즐거운지 어떻게 알아 했을 때는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지 않았는가? 그런 식으로 답변이 이 대화가 계속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장자가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른데요. 공통적인 견해는, 가장 대표적인 견해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따질 수 없는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논리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을 인간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제목은요, 자, 통즉불통입니다. 이건 동의보감에 있는 얘기인데요. 우리 아들이 한의사거든요. 그래서 동의보감을 놓고 우리 아들이 해석하고 제가 이해하고 그런 대목입니다. 똑같이 통자인데 하나는 통할 통자를 쓰고 아플 통자를 써가지고 아주 절묘하게 말을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자, 통즉불통, 통하면 아프지 않다, 그런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업에 성공하는 데 있어서도 스폰서와 파트너와 통해야 되고 파트너와 파트너가 서로 통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자와 고객이 서로 통하지 않으면, 소통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반드시 아프다. 뭐가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완료형 덕담.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 새해가 되면은 누군가 처음 만나게 되면 덕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선조들은, 우리 조상들은 덕담을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걸 찾아봤더니 부자 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그것은 부자 되라, 복 많이 받아라, 건강하세요, 이것은 명령형 덕담이에요. 그렇게 안 하고 덕담을 완료형으로 했답니다. 완료형으로. 다시 말하면 명령형으로 하지 않고 부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완료형을 했어요. 새해에 건강하게 되셨다니 경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된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기충족적 애언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사회학 교수였던, 사회심리학 교수였던 로버트 머튼 교수가 그 이론을 발표를 했거든요. 내가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이론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 즉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고 나는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론이 맞는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그걸 현장 실험을 했는데 다 맞아요. 그게 다 맞아요. 대표적인 게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그 효과입니다. 그것도 역시 하버드 대학의 로젠탈 교수라고 하는 교육심리학자가 증명을 해낸 거예요. 그 이론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학 책을 보면은요, 대부분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자기가 성공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꿈과 강한 의지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공을 못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구체적인 목표와 꿈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다. 나는 막연하게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구체적인 꿈이 없다. 이것이 자기 충족적이고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만나는 사람에게도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명령으로 하지 말고 완료형으로 반드시 덕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석하신 분들은 세 가지 의문이 있어요. 이거 이 사업 할 만하냐? 이 저놈들 사기꾼 아니냐? 근데 여기서 우리 회장님 강의라든가 사업자들 강의를 들어보면 인투이션, 다시 말하면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직관은 자기가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직관을 동원해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은 뭐냐면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느냐가 말이에요. 고생만 진탕하고 돈은 앞에 사람들이 다 가져간 게 아니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도 한번 직관으로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당장에 할 수가 없어요. 계속 해나가면서 앞에 확고한 목표, 드림, 꿈과 그리고 의지만 있다면 이것은 자기가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십을 제공해주는 스폰서를 통해서 하나씩 개발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따져볼 것들이 뭐냐? 간단하게는 3개고 구체적으로는 6가지 정도 따져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가 합법적으로 설립된 거냐? 그리고 합법적이지만은 사업 방법도 합법적이냐? 요걸 따져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영자의 도덕성과 경영 능력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도 따져보셔야 되고 제품의 경쟁력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템이 맞는 것이냐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품질과 가격이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수익구조, 보상 플랜, 다시 말하면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가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걸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용 부담, 진입비나 유지비, 앞으로 벌고 뒤로 나가는 게 아니냐, 뒤로 미치는 게 아니냐 하는 거, 요게 많으면 수당 백날 돌아도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비전, 앞으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회사이냐 하는 걸 따져보시고 이제 사업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셨다면은 이제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통죽불통, 불통죽통.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다시 말하면 스폰서와 파트너, 그 다음에 이 사업자와 회사, 파트너와 파트너, 자기 라인과 형제 라인, 그리고 사업자들과 고객. 이게 서로 통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면요 사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아픈 거예요. 조직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국가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소통이 안 되면 반드시 뭔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모토가, 즉 화두가 소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소통. 자, 이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인데요. 허준 선생도 우리의 귀감이 되신 분들입니다. 조선시대에 서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건 거의 출세가 막힌 거예요. 이 양반은 서자로 태어났는데 서자로 태어나서 조선 품계에서 가장 높은 정일품 보국 숭록대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서자로 태어나서 정일품, 영의정 직급, 거기다가 왕족의 칭호인 군의 칭호까지 받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다면 조선시대에 이랬다면 지금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이게 동의보감이고요. 요건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요 구암공원이 있는데, 구암은 허준 선생의 호입니다. 여기가 옛날에는 이 경기도 양주군이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기 주장만 계속하니까. 나는 옳고 저놈은 틀리다. 그러니까 계속 주장하니까 서로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거기서 충돌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상대방이 말하면 귀 막고 보지도 않고 자기 말은 입 다물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요, 상대방을 비판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떤 현상을 자기가 자기 멋대로 보지 말고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보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비판적 사고예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면은 상대방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것이 비판적 사고입니다. 착시 현상. 모든 인간은 착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착시라는 것은 어떤 외계의 물체나 어떤 사안을 있는 그대로 실체적
본질을 보는 게 아니고 보는 눈마다 다르다. 예를 들면 이게 뭐냐? 요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 이것에 대해서 일찍이 본 사람들은 그건 레이저 포인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 쇳덩어리 아닌가? 그거 만년필 아니냐고? 그러면 이걸 만년필이라고 본 사람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레이저 포인터, 이것도 이 안에 배터리가 들었을 때 레이저 포인터지, 안 그러면 쇳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눈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맞고 어떤 사람이 틀리다고 할 수가 없다. 똑같은 물체라도 낮에 보는 것하고 밤에 보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걸 서로 보는 게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이게 착시예요. 그런데 모든 물체를 다 착시 현상을 가지고 보는데 그 착시가 심한 경우에만 착시라고 부릅니다. 전혀 달리 본다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자, 이걸 응시하세요. 응시하면 요 각 코너에 까만 점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나 까만 점이 왔다 갔다 하는 카도록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단순한 격자예요. 그리드입니다. 요걸 섬광 격자 착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색깔하고 요게 실체적 진실하고는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격자. 더 큰 까만 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은 상당히 특이한 체질을 가지고, 생리적 특이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그대로 보는 겁니다. 착시가 또 있는 거예요. 이걸 헤르만 격자 착시라고 합니다. 헤르만이라는 학자가 발견한 겁니다. 여기하고 색깔이 어떻습니까? 여기가 진하죠? 여기가 진하고 여기가 연하죠? 근데 사실은 색깔이 똑같습니다. 빛깔이. 여기 살짝 떨어진 요 부분 때문에 여기가 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를 막아버리면 똑같이 보여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아주 조그만 미세, 요것 때문에 여기가 밖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멱살 잡고 색깔이 다르다고 싸우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저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구나. 근데 생명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또 더 이상하게 보여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생명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빨간색, 뭐 파란색, 노란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이건 에렌슈타인 착시라고 하는 건데 이게 굽어 보여요. 이렇게. 그렇죠? 이건 정사각형인데 뒤에 원이 있으니까 이게 굽어 보여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똑같은 사각형이라도 그 배경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건 밀러-라이어 착시라는 유명한 착시입니다. 요게 다 길이가 똑같은데 요게 제일 길어 보여요. 그렇잖아요. 이게 두 번째로 길고 가장 짧게 보여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요 길이를 보는데 요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주변 환경까지를 다 본다 그런 말이에요. 요걸 본 사람은 이거 저게 제일 기네 그럴 거고, 요걸 본 사람은 제일 짧으네. 요 화살표 요걸 안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의 배경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렇게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르게 보는 것이지 틀리게 보는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게 섬광착시입니다. 요게 요 줄을 긋다가 그만뒀는데 여기가 반짝반짝 빛나 보여요. 요 십자고 이 십자 긋다가 그만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반짝반짝 빛나 보여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빛나 보여요. 빛나 보이는데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보면 빛나는 것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빛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줄을 긋다 그만둔 거거든요. 자, 이게 섬광착시입니다. 요건 운동착시입니다. 가만히 보고 초점으로 옮기면 이것이 움직입니다. 막 뱅뱅 돌아요. 요건 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는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운동착시입니다. 이건 단순히 디자인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다고 할 거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다고 할 거고 둘 다 맞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밀러-라이어 착시인데 요 담배 길이하고 요 담배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요게 엄청 길어 보여요. 왜냐하면 소실점으로 갈수록 여기는 좁아져요. 좁은 곳에 요게 있으니까 길게 보이는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 이 길이하고 이 빨간 길이는 정확하게 같습니다. 정확하게 같은데 요게 길게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 좁은 데가 이게 놓여 있거든. 마찬가지로 제 키는 173입니다. 그런데 185짜리 모여 있는데 가면 나는 굉장히 작아 보여요. 그런데 160짜리 있는데 가면 내가 무지무지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내 배경, 내가 있는 장소에 따라서 내 절대적인 키가 아니라 상대적인 키로 인간은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애매모호한 이미지. 이것은 패러다임 얘기를 할 때, 즉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사고의 틀을 얘기할 때 요
이 애매모호한 이미지를 가지고 많이 설명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그것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토끼예요? 오리예요? 어떤 사람은 오리라고 할 거고 어떤 사람은 토끼라고 할 거고 둘 다 맞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오리라고 주장하는 사람, 토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과학혁명 구조에 이 그림이 나옵니다. 인간은 요걸 보고 오리라고 하고 요걸 보고 토끼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인간이 보는 시각의 차이일 뿐이지 틀리다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그걸 얘기입니다. 이게 루빈의 꽃병입니다. 이걸 꽃병을 보면 꽃병이고 요 이미지를 보면 사람이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기 시각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꽃병일 수도 있다. 루빈이라는 학자가 발견해서 루빈의 꽃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른 보면 사람이 마주보고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 기둥을 깎아내는데 뒷면 벽이 까만 거예요. 그러니까 뒷면 벽이 까맣다고 본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사람이 마주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둘 다 맞는 거죠. 이걸 전경 배경착시라고 그럽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마녀의 행진 같은데 이 나무 그림자가 여기 이렇게 거꾸로 붙이고 이게 구름이 여기 비친 거예요 지금 이거. 만약에 여기 구름이 없고 달이 그냥 비쳤다면 이 그림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경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 예, 요건 소녀와 기부인 착시. 이렇게 보면 소녀가 보이고 이게 코고 이게 입이라고 보면은 마녀가 보입니다. 예, 어느 회사의 광고입니다. 지금도 어떤 분의 눈에는 소녀만 보이고 젊은 사람들 눈에는 소녀가 보일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의 눈에는 마귀 할멈만 보일 수도 있어요. 둘 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소녀의 사진을 먼저 보여주고 이 그림을 보여주면 이 그림이 전부 다 소녀라고 주장한답니다. 마녀의 사진을 먼저 보여주고 그 클래스 이 그림을 봤더니 소녀가 어딨냐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에 따라서 사람은 그대로 본다. 자, 이건 뒤틀림 착시입니다. 이것은 이게 나란인데 이쪽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노란색과 까만색의 배치에 따라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좁아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 눈은 좁아진다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예, 이건 뒤틀림 헤링 착시라고 그러는데 나란한 직선인데 이쪽으로 가면 굽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이것은 배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유명한 폰조 착시입니다.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쪽이 좁아지기 때문에 똑같은 걸 놔두면 넓게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예, 이건 패러독스 착시인데 이 삼각형 보면 전혀 모순이 없는데 이런 도형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세히 봐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뒤틀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까? 뒤틀림이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펜노즈 착시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건 존재할 수가 없는데 얼른 보면은 전혀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더 이상해요. 이런 계단은 존재할 수가 없는데 얼른 보면은 아주 정상적인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내려가지요. 내려가고 계속 이렇게 되는데 이쪽은 또 올라간 것처럼 되고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 이런 착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이 실체적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은 달리 볼 수도 있다. 이걸 인정해 줘야 소통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면은 소통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서로 보는 것이 다르게 되면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고 학자들은 연구 결과를 하나같이 발표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안 나오고 그 조직이 망한답니다. 학자들이 개미를 가지고 실험을 했답니다. 개미는 무지무지 부지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20%만 열심히 일하고 80%는 좀 게으르대요. 그런데 그 중에 10%, 70%는 게으르지만 가끔 일을 하는데 10%는 평생 일을 안 한답니다. 그게 20-80 법칙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이 어떻게 그걸 유전자 조작을 했냐면 전부 다 부지런한 개미가 되도록 유전자 조작을 했더니 그 개미 군단이 금방 멸망하고 말더랍니다. 똑같은 놈들만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부지런한 놈들이 죽어라고 이러다가 골병들어 죽어. 그런데 지금까지 놀던 놈이 골병들어 죽으니까 지가 이래. 그래가지고 그 개미 군단이 계속 유지가 돼. 그런데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몽땅 부지런하게 만들어 놨더니 죄다 골병들이 이래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집단이 망하더랍니다.
자, 교수신문이 지난해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거세게탁을 선정했다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세상이 모두 썩었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 근데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나도 부정부패를 하자. 그러면 애터미 사업에서 망합니다. 반드시 맑게 해야 돼요. 자, 구론에 시해가 있는데요. 어부사라는 시해가 이 대목이 들어있습니다. 구론이 말하기를 거세게탁 아독청 중인개치 아독성 시견방. 세상이 다 썩었는데 나만 홀로 깨끗했고, 세상이 다 취했는데 나만 홀로 깨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쫓겨난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 희망의 사자성어를 선정해서 교수들이 또 발표를 했습니다. 교수신문에서. 이건 교수들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여기에 제구포신을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좌구명이라는 사람이 쓴 춘추좌전. 춘추는 공자님이 쓰신 역사책인데, 노나라 역사책인데, 워낙 춘추필법이라고 하는 식으로 글자 하나에 많은 뜻을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그걸 읽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걸 해석한 책이 춘추좌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제구포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묵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펼쳐나가자, 이런 뜻이에요. 즉 혜성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노나라 대부인 신수라는 사람이 해석한 겁니다. 이 해자가 무슨 해자예요? 이거 해성할 때 해자가 빗자루 해자입니다. 해성은 빗자루처럼 이렇게 날아가죠. 그래서 혜성이 나타나면 제구포신으로 해석합니다. 빗자루로 낡고 썩은 것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펼쳐나가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 다음에 몇 번 오신 분들도 옛날 과거에 내가 뭘 했느냐, 내가 왕년에 그래도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었다, 뭐 아무 필요가 없어요. 과거는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는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옛것, 제9, 오래된 것을 쓸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펼쳐나가자. 아주 좋은 것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들이. 예, 우리 박한길 회장님께서 우리 애터미의 금년도의 모토를 안불망위로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지금 안정되어 있지만 위험 또는 위기를 잊지 말자. 애터미는 지금까지 이제 창업을 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을 했고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금 안정 궤도에 들어섰는데, 그렇다고 해서 허리띠 풀어놓고 니나노 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항상 위기가 닥칠 것을 잊지 말아야 지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애터미 경제연구소에서는 작년도에 여시구진을 모토로 삼았습니다. 여시구진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또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우리 모두 같이 발전하자, 그런 말이에요. 애터미 사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모든 개인은 반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로 뭉치면은 온팽이가 되고 나중에 슈퍼 온팽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금년에는 재심합력, 제자는 가지런할 제자입니다. 여러 사람이 마음을 가지런하게 해서, 다시 말하면 같은 마음으로, 그 말입니다. 가지런하니까 같죠.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애터미 사업에 성공하기 힘듭니다. 이제 의사소통, 소통이 잘 되려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간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무지무지 복잡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의사소통 착오가 발생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은 먼저 송신자가 있어요. 메시지를 보내는 송신자가 있고 이걸 신호화합니다. 경로 또는 매체, 전화로 할 것이냐, 편지로 할 것이냐, 이메일로 할 것이냐, 문자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다음에 수신자, 이제 받는 사람이 있죠. 그다음에 수신자가 이걸 받으면 해석하고 또 이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많은 착오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인지 구조가 달라서 같은 말을 달리 해석하고 착시가 있는가 하면 착청도 있어요. 여기서 활류는 피드백입니다. 반드시 내가 뭐라고 했지?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노이즈가 일어납니다. 자, 애터미에서 의사소통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말을 들어주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요, 상대방도 내 말을 안 들어줘요. 그래서 이청특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만 들어주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것은 현자들이 계속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지난 1000년 동안에 일본의 대표적인 경영인, 그러면 항상 이분이 1등을 합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입니다. 리더십은 웅변보다 경청에서 나온다. 기업 경영의 과거형은 관리이다. 경영의 현재형은 소통이다. 경영의 미래형 역시 소통이다. 그러려면 들어줘야 된다. 안드류 카네기 알죠? 세계 철강왕, 철강왕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무시당하고 외면까지 당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은 절대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듣지 말고 계속 자기 말만 해야 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다가 자신이 할 얘기가 있으면 바로 끊고 자신의 말을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외면당합니다. 도로시 린드 덱스, 이 양반은 우리에게는 별로 유명하지 않지만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대중에게 다가서는 지름길은 그들에게 혀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귀를 내미는 것이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달콤한 말을 한다 해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얘기 절반만큼도 흥미롭지 않다. 네, 이 양반 데일 카네기, 저명한 성공학 강사이고 많은 경험을 했던 분입니다. 2주 동안 나무 말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나무 관심을 끌기 위해 2년 동안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친구를 얻었다. 이게 말을 듣는 것이 자기가 훨씬 이익이거든요. 말을 하려면 얼마나 에너지를 소비해야 됩니까? 그리고 말을 듣는 것은 상대방의 정보를 내가 얻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정보를 상대방에게 들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흥미가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흥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소통의 핵심은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입은 하나, 귀는 2개, 탈무드에 있는 얘기입니다.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입 하나, 귀 2개 만들어주는 것은 탈무드에 보면은 말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들으라는 뜻이다 하는 게 있어요. 듣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걸 비워야 돼요. 산토와 이솝. 산토는 이솝 우화는 다 알 겁니다. 이솝은 노예였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노예였는데 그 주인이 산토였습니다. 산토는 철학자입니다. 어느 날 산토가 자기 친구 철학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파티를 열려고 하는데 이솝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식재료를 사오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토가 돼지 혀를 왕창 사왔어요. 돼지 혀만 잔뜩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요리를 해서 하니까 다음에도 혀, 다음에도 혀 계속 나오니까 산토가 화가 나가지고 이놈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걸 사오라 했는데 왜 혀만 잔뜩 사오냐 그랬더니 주인님, 혀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혀를 가지고 의사소통도 하고 정치도 하고 강의도 하고 예술도 설파하고, 그러니 세상에 혀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 혀를 사왔습니다. 철학자 친구들이 불평을 하니까 내일 다시 내가 파티를 열겠네, 내일은 더 좋은 음식을 대접하겠네 하고 산토한테 가서 이제 이놈이 좋은 걸 사오라고 했으니까 혀를 사왔으니까 세상에 가장 썩어 빠진 걸 사오라고 했더니 또 혀를 사왔어. 혀를 잔뜩 사왔어. 이놈아, 또 혀를 사왔네 했더니 혀처럼 썩어 빠진 게 어디에 있습니까 말이야. 거기서 모든 분쟁과 갈등과 싸움과 욕설, 이게 혀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혀를 잘 사용하면 혀보다 귀한 것이 없고, 혀를 잘못 사용하면 그보다 썩어 빠진 게 없다 하는 게 요 얘기예요. 환자를 잘 치료한 정신병원, 요건 어느 책에서 제가 봤는데요, 어느 작은 도시에 정신병, 신경쇠약 환자들이 그 병원만 가는 거예요. 다른 병원은 안 가. 병원만 갔다 나오면 전부 싱글벙글 해가지고 아주 기분이 매우 좋고 다 나서. 그래서 다른 의사들이 저 자식은 무슨 비법을 가지고 있냔 말이야. 근데 아무도 그 비법을 몰라. 누구만 아느냐? 간호사만 알아, 그 비법을. 뭐냐면 그 의사가 귀머거리야. 귀머거리에서 상대방이 뭐라고 짓거리는지 전혀 틀리지가 않아. 그냥 계속 듣고 있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신경쇠약에 걸린 놈이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거야 말이야. 어떤 놈 죽이려면 저놈 죽이려면, 그러면 그 고개만 꼬닥꼬닥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하루 종일 얘기하고 그러면 속이 시원해져. 나오면서 전부 다 싱글벙글하면서 나오는 거야. 단지 그 사람은 말을 들어줬을 뿐인데 그냥 듣는 척 했을 뿐이야. 그냥 말을 들어주는 게 병을 낫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 고객이 많아져요. 생명의 전화. 생명의 전화 아는 사람이 전번에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물어보더라고. 그거 하려면 그거 많이 알아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환장반이 그래요. 아니, 아는 게 아니고
계속 말 들어주고, 아이고 속상하시겠는데 그러세요. 그 얘기만 계속하면 된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 말을 들어준 사람이 없대. 그런데 말을 들어주니까 자살 일보 직전에 자살을 않더라 이거야.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어떤 전략을 구사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제가 추천하는 건 티포텟입니다. 티포텟은 이렇게 잽을 치는 게 티시고, 또 저쪽에서 잽을 맞으면 그놈도 치는 게 텟이에요. 그러니까 잽을 때리면 나도 때리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 우리가 사업을 하고 살아가고 하는 것은요, 전부 죄수의 딜레마 게임입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라는 것은 상대가 어떻게 되건 나는 내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게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에요. 근데 죄수 딜레마 게임이 단 한 번으로 끝나면요, 단 한 번으로 끝나버리면 어느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냐면 상대방을 속여먹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근데 인간관계가 한 번으로 끝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수십 번, 수백 번 만나고 그 죽을 때까지 인간관계가 계속되기 때문에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죄수 딜레마 게임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죄수 딜레마 게임이에요.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을 한 번 물건 팔고 끝나버리면 그놈한테 속여먹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잖아요. 또 팔아야 되잖아요.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은가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 전략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어떤 전략이냐? 티포텟인데요. 상대방에게 처음에는 무조건 상대방과 협력해서 일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를 속이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반칙을 범하는 경우에는 바로 응징을 가한다 합니다. 그런 다음에 상대방이 반성하면 즉각 용서한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나는 어떤 행동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줘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알게 해줘라. 반복적 죄수 딜레마 게임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처음에는 무조건 협력한다. 그러나 반칙을 가하면 반드시 응징을 가한다. 반성하면 즉각 용서한다. 이제 빠삐따 빠삐용인데 이게 뭔 말이겠어요 이거? 우리가 재심 합력하고 그 다음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고 한 행동 사유체계와 행동 방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에 빠지면 안 돼요. 나는 어떤 철학자가 한 말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 모든 인간은 무식하다. 왜냐하면 지가 아는 것 외에는 모르니까. 그거예요. 저는 그거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다른 거 알고 있거든. 파트너와 스폰서는 다른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지. 빠지면 반드시 엉뚱한 소리 합니다. 두 번째는 삐치니까 그래요. 서로 삐쳐. 스폰서가 파트너한테 삐치고 파트너가 스폰서한테 삐치고 파트너끼리 삐치고 가장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큰 이유 중에 또 하나예요. 삐치는 거야. 왜 삐치느냐? 삐치는 이유가 있어요. 상대방을 무시한다든가 스폰서가 자기보다 학력이 낮다고 우습게 본다든가 그거하고 무슨 관계에서 아까 전에 재구포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부터 다시 스타트를 해야 돼. 또는 말을 함부로 한다든가 또는 뒤에 가서 내 험담을 한다든가 그러면 삐치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 소통이 되지 않고 꽉 막힙니다. 이때는 강자가 포용해야 됩니다. 강자가 누구냐? 스폰서입니다. 따지지 말지. 따지고 뭐 큰 잘못은 윤리자정위원회에서 따져서 처벌합니다. 그런데 밑에서 따져서 삐지는 거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 가지고 서로 맞다고 따져가지고 나중에 엉망진창이 돼요. 뭐 가지고 따지냐? 옛날에 저작거리에서 시장에서 2918이라고 하는 놈하고 2917이라고 하는 놈이 다퉜어요. 죽어라고 다퉈가지고 자기가 서로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놈이 우리 누가 맞은지 원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말이에요. 원님한테 물어봤더니 원님이 2917이라는 놈은 가게 하고 2918이라는 놈을 형틀에 묶어가지고 곤장을 20대를 쳤어. 이러면 억울하잖아. 자기가 맞는데. 그러니까 항의 원님 제가 맞는데 왜 저를 칩니까? 말했더니 2917이라고 하는 저 멍청이하고 싸우면 네가 더 멍청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네 놈이 정신을 안 차리면 또 싸운다 이게 또 싸워. 2917이라고 평생을 살아온 놈 저놈은 설득이 안 된다는 거야. 저거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둬야지. 근데 파트너하고 스폰서 싸우는 사람 보면 전부 이 문제 가지고 싸워.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워요. 절대로 설득 안 됩니다. 이때 누가 져야 되느냐? 스폰서가 포용을 해줘야 돼요. 결코 큰 반칙이라든가 일탈 행위를 절대 못하게 하면서 2917로 알고 살아가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소통이다. 안 그러면 소통 안 돼요. 삐져가지고. 치가 뭐 안다고 말이야.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회사에 따지는 블랙 컨슈머, 블랙 사업자가 있어요. 또 스폰서를 계속 뜯어먹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뜯어먹으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여기 안 나왔어요. 지금 한 번도 안 나오면서 계속 뜯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뜯어먹는 사람이 1차적으로는 잘못이지만 뜯기는 스폰서에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뜯어먹으려고 손을 벌리는 경우는 단호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당신은 당신 사업하는 거고 나는 내 사업하는 거다. 내가 누구를 지원해 주냐 하는 것은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 당신이 달라 말라 하지 말라. 분명하게 해줘야 그 사람도 뜯어먹는 습관을 고칩니다. 자, 다은 사궁 불의 수중이라는 것은 말이 많으면 자꾸 궁지에 몰리니까 말하지 말고 네 가슴에 품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노제. 물고기는 입에 낚싯줄이 걸린다. 사람도 역시 입 때문에 걸리게 된다. 입 조심하세요. 낚싯줄 걸리면 빼기 힘들어요. 이거. 아인슈타인의 얘기 하나만 들어봐요. 아인슈타인.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A라 한다면 그 법칙은 A는 X 플러스 Y 플러스 Z로 나타날 수 있다. X는 일 열심히 하죠. Y는 뭐예요? 노는 것. 이거 잘 놀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Z는 무엇일까?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체 하지 말라. 그 말에 하는 체 하지 말라. 자, 침묵이 언제나 지혜의 상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단은 어리석음의 상징이다. 자, 용서가 좋은 성과를 가져옵니다. 반드시 용서하되 무조건 용서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모두 애터미 회원이 모두 천사라면 계속 용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실존적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용서를 악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도 티포텟을 구사하는 겁니다. 만약에 반칙을 하거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스폰서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페널티를 가하고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개과천선하면은 즉각 용서하고 내 행동 원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라. 미시간 대학의 로버트 엑셀러드 교수가 요 반복적인 재수의 딜레마 게임을 하고 모든 인간이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남의 성공을 질투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남의 성공을 질투한 놈은 반드시 반칙을 범한다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저놈을 하려고 예를 들면 배팅을 한다거나 뭐 이상한 짓을 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남의 성공을 질투하지 말라. 절대로 먼저 배반하지 말라. 즉 먼저 반칙을 범하지 말라. 반칙을 범하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보복한다는 거야. 그런 다음에 협력이든 배반이든 그대로 대갚아라. 이걸 프로그램을 다시 해가지고 반칙을 해도 용서해주는 프로그램을 했더니 그놈도 망하고 당한 놈도 망하고 조직이 다 망하더라는 거야. 반칙을 했는데 제재를 안 하니까 전부 손해를 봐서 조직이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이든 배반이든 그대로 대갚아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대가 계속 협력적으로 나오면 너도 그렇게 하라. 절대로 배반하지 말라. 그러나 상대가 반칙을 하거나 배반을 하면은 거기에 즉각 응징을 하라는 게 응징을 하라. 그런 다음에 즉각 용서해라. 마지막으로 너무 영악하게 굴지 마라. 프로그램을 아주 델리케이트하게 어떤 놈이 있냐 하면은 10번 중에 9번을 협력하고 한 번 배반한 놈이 있더라 이거야. 한 번 배반해서 왕창 따먹고 이렇게 영악하게 구는 놈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전부 알아가지고 그놈을 집중 공격해가지고 그놈이 초토화되더라는 거예요. 저 자식 믿을 수 없는 놈이라 말이야. 지금 이 협력하는 것이 나한테 협력한 것처럼 보이려고 그러는 건지 언제 다시 배반해가지고 내 패를 내 돈을 갉아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놈한테는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 그놈이 망해버리더라. 그러니까 영악하게 아주 영악하게 계산해가지고 구는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통즉 불통, 불통즉통. 소통이 이루어지면 아프지 않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프다. 다시 말하면 서로 스폰서와 파트너와 파트너, 내 라인과 형제 라인, 나와 고객이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프다. 사업이 안 된다. 착각과 착시. 모든 인간은 착각과 착시 그리고 착청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만 옳다고 주장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아니불망 그한 사이. 우리가 비록 안전하게 지금 갖고 있고 편안하지만은 위험한 때를 잊지 말라. 여시구진 제심함력.
시대, 지금 정보화 시대고 지식 사회입니다. 옛날 농경 시대나 산업화 시대 생각하지 말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함께 전진하자, 함께 발전하자.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하자.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티포트 원칙을 지키고 제가 빠삐따 할 테니까 빠삐용 하고 크게 외치세요. 자, 빠삐따. 예, 빠지지 말고 따지지 말고, 예, 용서하자 하는 거예요. 용서하자. 한 번 잘못했다고 끝까지 죽이지 말라. 끝까지 죽이지 말라. 그러나 반드시 배반하거나 원칙을 지배하면 제재를 가하고 내 행동 원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죠. 이건 리더의 몫입니다. 자, 이 3년 뒤에 5년 뒤에 여기 계신 분은 전부 크라운 마스터가 되실 겁니다.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